푸틴의 전격 작전, 문 빠진 미국의 대응. 바이든 대통령의 태도도 국제사회에서 논란입니다. 러시아군이 침공하는 영상 직접 보시죠. 자, 이렇게 우크라이나의 주요 시설, 이렇게 러시아 측의 미사일과 포탄이 날아들고 있습니다. 혼돈에 빠진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까지도 러시아의 침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격적인 침공 시작이 된 겁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피난 행렬에 나서고 있습니다. 푸틴의 이야기 그리고 바이든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Договоров о дружбе и взаимопомощи с Донец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ой и Луган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ой мною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 проведении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что ответ России будет незамедлительным и приведет вас к таким последствиям, с которыми вы в своей истории еще никогда не сталкивались. This is the beginning of a Russian invasion of Ukraine, and if Russia goes further with this invasion, we stand prepared to go further as with sanctions. 자, 지금 이재민 기자, 현재 상황이 어때요? 전쟁은 일어난 거고 일방적인 러시아의 침공인 양태죠? 어제 새벽에 러시아가 침공을 했죠. 새벽 5시에 침공을 해서 9시간 만에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가 지금 점령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거의 포위돼 있죠, 현재. 예. 정말 6.25 전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새벽에 불시에 침공에 당해서 며칠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그럴 정도로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전 두 가지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겠다는 얘기가 침공할 수 있다는 얘기가 몇 달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과연 우크라이나, 유럽, 미국은 도대체 몇 달 동안 뭘 준비한 거죠? 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던 거고 두 번째는 자, 침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미국과 유럽은 경제 제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의 첫 메시지가 뭐였냐면 우크라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기도요? 이미 침공이 이루어져서 수도가 지금 점령되기 일보 직전에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연맹이 이렇게 아니라고 나약한가? 전 개인적으로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몇 달 전부터 예고되어 있는 침공이었고 어제 강행이 됐는데 사실상 아무것도 현재까지는 반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게 과연 우리는 진짜 괜찮은 건지 우리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지 굉장히 오히려 지금 한반도를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생각했는데 우리나라 휴전 중이잖아요. 그리고 옛 소련에 영향력이 있는 강대국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소국을 이렇게 침공했을 때 미국과 서방세의 자유권, 물론 동맹은 아니지만 국가들이 무기력하게 군사 행동도 없이 지켜만 보고 있는 양상, 시사하는 바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국방부에 있었잖아요. 네네. 특히나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당한다라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의 자위력, 러시아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역시 한 국가가 자국민을 지킬 수 있는 튼튼한 국방력과 자위력이 없으면 언제든지 무기력하게 당할 수 있다. 미국이 더 이상 전 세계 경찰로서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공포감이 들더라고요. 일단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비옥한 땅이거든요. 유럽의 곡창이라고 했고 그다음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인데 키예프가 모스크바나 페테르부르크 못지않은 그런 훌륭한 도시였는데 그다음에 우크라이나가 핵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핵을 갖다가 포기하면서 조약을 맺어가지고 자신의 안보를 그 옆에 있는 다른 러시아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한테 맡겼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러한 그 협정 같은 것들은 종이 조가리에 불과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들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자위력을 경제적이든 군사적이든 그러한 자위력을 갖는 건 반드시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있거든요. 예. 그 조약이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우리나라를 굉장히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예, 청와대 반나절 만에 대러 제재 선회
그간 대러 제재 동참 유보 입장이었는데 반나절 어제 외교부 군사작전 선포 30분 전 침공이 임박했다. 전면적된 제재에 동참하겠다라고 청와대도 입장을 선회했다라는 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자와 윤석열 후보자도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지구 반대편에 우리와 아무 관계도 없는 정말로 우리와 경제적 관련이 0. 몇 %인 그 나라에 전쟁이 났는데 우리 주가 떨어지고 있죠. 정치 지도자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 전쟁의 위기를 고조시키는 일, 정치 지도자가 반드시 해야 될 일, 평화를 지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단지 지구 반대편 나라의 비극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강대국에 둘러싸인 우리에게도 생생한 교훈이 되는 일임을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말로만 외치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결코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힘이 뒷받침되지 않은 평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뭐 그렇게까지 비화되진 않겠고 우리 사정과 우크라이나 사정이 명백히 다른 거긴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북한이 우리나라를 갑자기 급시에 침략하고 그 뒤에 뭐 중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는다 뭐 이런 생각도 전 끔찍하게 했었거든요.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모두 다 입장 냈습니다. 여야 의견 들어보죠. 어제 윤석열 후보 저게 이제 참모들하고 외교관계 참모들하고 긴급 안보관계 회의를 한 장면인데요. 저는 우크라이나하고 우리가 지금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문제는 지금 우크라이나가 소련 연방으로부터 독립하고 난 다음에 지금 서방이라고 할 수 있는 나토 체제에 편입하고자 하니까 러시아가 저렇게 침공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힘이 없을 경우 저렇게 된다니까 힘의 균형, 북한하고의 문제에 있어서 힘에 의한 평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 두 번째는 우방이라는 게 없으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이에 비해서 저는 청와대가 그나마 어제라도 이 국제사회와 같이 러시아를 규탄하고 국제사회 제재에 동참한다고 결정을 했으니 다행이지만 여태 며칠 동안 우유부단한 입장을 보여왔던 거는 정말 이렇게 중요한 때 좀 판단을 너무 늦게 했다라는 생각이고요. 이재명 후보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전쟁을 원하십니까? 뭐 사드를 원하십니까? 했는데 저는 굉장히 위험한 선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특보.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그 위기라고 얘기하는 게 저도 개인적으로 하면 100년 만에 역사적 위기가 5년 안에 이게 복합적으로 올 수 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오고 있어요. 북한의 이슈도 있고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 이게 평화가 경제고 밥이다 하는 이유가 저렇게 전면전이 안 일어났는 대로 안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이 2, 3개월 안에 30% 폭등했거든요. 이게 경제에 연관돼 있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물론 선거에도 있겠지만 이 슬로건이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라는 게 이 위기가 다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을 외치는 것도 우리 힘으로 어떻게 보면 민주당 진영의 논리가 아니다, 이제는. 그래서 정치인이나 어떤 진영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 힘을 합치자는 의미에서 저희가 통합 정치를 외치고 있는 것이고, 오늘 8시에 이제 후보자 간 토론이 있습니다. 정치 외교 관련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국민들께서 확인하셔서 누가 과연 이 위기에 맞는 대통령인지 한번 비교하시는 그 시간으로 활용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 8시 예. 저희 채널A에서 생중계해요. 네, 저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